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의 부동산학개론 이제 기초 강의 제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제 2강의 주제는 여러분들 이제 나눠드린 프린트 이제 기본서가 나오기 전에 우선은 이제 기초 개념을 하기 위해서 프린트로 이제 그 파트마다 약간의 용어와 연관되는 거를 그 주제별로 이제 잠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부하시고 이제 기본서 나오면은 버리셔도 됩니다. 기본서 나오면 본격적으로 해야 되니까. 먼저 3페이지 보면은 이제 제1절 부동산의 개념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자주 나오는 주제인데, 이게 이제 제가 OT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동산학 개론은 세부 목차가 정해졌고요. 이제 크게 나누면 한 8가지가 있습니다. 투자론과 금융을 만약에 따로따로 했다. 근데 제 첫 번째 주제로 제시해 준 것이 인력공단에서는 부동산학의 총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부동산학의 총론, 기초란 뜻이죠. 이게 이제 제시된 목차인데 이게 한 보통 3문제 정도가 출제를 합니다. 그 이 안에 보면은 이제 주제가 있어요. 이제 부동산학에 대한 논리다 보니까 학문적으로 부동산학이 뭐지라는 부동산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다만 요거는 많이 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은 막판에 이제 요것만 보십시오 하면 그것만 이제 시험에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학에서 다루는 이제 물건이 이제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뭐지? 라는 부동산 학적인 이제 개념이 이제 들어가고요. 세 번째는 이제 부동산의 분류가 있어요. 부동산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사실상 목차는 이제 부동산의 분류지만은 이제 뭐를 출제하는 거냐면은 토지에 대해서 출제합니다. 토지와 관련되는 이제 다양한 용어들이 시험 문제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부동산학이 이제 경작에서 파생이 됐는데 파생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경작에서 다루고 있는 재화하고는 좀 다른 특성을 부동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동산의 특성이다라고 이제 목차를 잡습니다. 요 4가지 주제에서 이제 3문제가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29회 때는 요 3군데에서 시험에 나왔고요. 3군데가 제일 출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항상 1등이고요. 특성은 이제 꼭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개념이 2등인데 그 근래 4년 동안에 계속 토지 용어가 출제를 했기 때문에 2등과 3등이 그 큰 차이가 없이 이제 비슷하게 출제 비중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4등인데 1, 2, 3등하고 엄청난 차이를 가지면서 문항수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부동산학에 대한 소개예요. 다만 부동산학에 대한 의의가 그 직접적으로 이제 학문적으로 썼던 용어들이 그 최근에 그 29회 때 올해 그리고 28회 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그 나오는 것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이 뭐가 있는 걸 나중에 그것만 건드려 드리면은 이제 아마 부동산 학은 이렇게 소개에 대해서는 그 어렵지 않게 맞추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 앞으로는 공부 주로 하실 때는 좀 3군데를 가지고 정리해 주셔야 돼요. 다만 이제 기초 강의에서는 이 특성을 다루지 않도록 하겠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특성. 왜냐하면 이제 이런 특성 때문에 그 본문에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드려야 돼. 근데 본문에 대한 내용을 아직 정리가 안 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특성에 파생된 현상을 언급해드려도 이 현실적으로 이제 효율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서 나오면서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가지 개념, 꼭 나오는 개념과 그리고 토지 용어 2가지 내용으로 한번 이제 기초 강의는 언급해 보고요. 그래서 그 3페이지 보면은 이제 부동산의 개념을 먼저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 뭐지? 라는 개념적인 측면도 여기 출제가 자주 되는데 이 안에도 목차가, 세부적인 목차가 4가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주제가 그 로마자 1번에 나온 거 있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이 체계도입니다. 문제 내기가 되게 좋아서 그래요.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이런 단어를 꼭 알아두셔야 돼. 복합 개념.
이 복합이란 말은 이제 종합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이 탄생할 때 이 복합 개념이라는 단어를 정립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걸렸었어요. 근데 이제 이 복합이란 말은 종합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복합이란 단어가 탄생한 배경은 기본서 나오면 부동산 학에 대한 이제 그 성격을 논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릴 주제이긴 하지만은 간략한 내용을 언급해드리면은 부동산학은 20세기 초반에 나온 신생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신생 학문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정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학문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오랜 역사를 가진 학문들이 있습니다. 뭐 법학이라든지 경제학, 정치학, 철학, 심리학, 그리고 통계학, 사회학, 이런 많은 학문들이 있죠. 그리고 토목공학, 건축공학, 지질학, 많은 학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개별 학문들마다 각 분야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를 그 분야에 맞춰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해 줬을 거예요. 그러면은 신생 학문들은 기존의 학문들이 이뤄낸 이론적인 성과를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 받아들인 거야. 이거를 종합이라 그럽니다. 받아들인 거. 근데 종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차용하고 그 이론적인 부분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 응용해서 이루어진 학문이 부동산 학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른 학문이 이런 성과를 다 취합을 했다. 이거를 종합적인 사고방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그래서 종합학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말은 멋있는데 결국 잡학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개념이 뭡니까? 라고 할 때도 다른 학문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정의 내리는 거를 다 부동산학이 취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합 개념적인 사고방식, 종합 개념적인 사고방식으로 부동산학은 개념을 정의 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개별 학문들을 다 나열하기보다는 서로 성격이 유사한 것들을 구분을 했어요. 큰 분류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제학, 경영학, 통계학 이런 것은 비슷하잖아요. 사법학, 공법학, 정치학 이런 것도 비슷하고 토목과 건축과 지질학 이것도 비슷해. 그래서 비슷한 것들을 묶어서 결국 이제는 요즘에는 3대 측면으로 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3대 측면이 법적인 사고방식으로 개념 정의해볼까? 거기 나온 것처럼 법률적 개념. 경제적으로 한번 접근해볼까? 경제적 개념. 그리고 이제 공학적으로, 물리적 또는 기술적이라 그럽니다. 근데 기술적이란 말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법경기라고 하는 거 있죠? 법률, 경제, 기술. 이렇게 세 가지 3대 측면으로 접근하는 거를 복합 개념이라고 그러고, 부동산 학에서는 부동산이 뭐지라고 할 때도 이제 복합적인 사고방식을 다 취합해서 분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국가고시에서 이렇게 법경기로 구분하다 보니까 시험 내기가 되게 좋은 거야, 이게. 출제하기가. 그래서 거기 표가 되게 중요한 표인데, 올해도 이제 이 문제가 그 부동산 개념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언급을 했겠죠. 법률적 측면이 다시 거기 보시다시피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가 이제 협의의 부동산하고 또 하나는 광의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것은 아주 오랜 역사 동안에 지속적으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협의하고 광의로 구분했잖아요. 그럼 협의라는 것은 좁은 의미의 개념이고 광의는 넓은 의미의 개념이라는 것은 단어 자체 가지고 뉘앙스잖아요. 개념이고. 근데 이제 법적으로 협의 개념을 뭘로 잡을까? 부동산학에서는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실정법상에서 부동산이 뭐다라고 정의를 내려주는 법이 있네. 그 법이 우리 시험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민법이라는 과목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물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민법 교수님 하셔야 되려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민법상으로는 물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아니면은 동산이야. 근데 동산에 대한 정의를 내려줄 필요 없고 부동산에 대한 정의만 내려주고 나머지 부동산이 아닌 것은 전부 다 동산이다라고 퉁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법률상의 물건에 대한 개념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부동산 개념을 정의 내려줬고 민법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법이 아니냐. 그래서 민법상의 정의를 부동산학에서는 가장 협의 개념으로 이제 잡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개념이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민법에는 부동산을 뭐로 잡냐면은 토지와 정착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민법상 부동산이다. 그러면 광의의 부동산은 넓게 보는 거니까 당연히 협의 개념인 토지하고 정착물은 포함이 될 거야. 때문에 토지 정착물은 협의 부동산에도 해당이 되고 광의 부동산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뭐를 첨가하냐? 준부동산을 첨가합니다. 여기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 기출문제에 보면은 올해도 이제 나왔던 지문이 옛날에도 똑같은 지문이 있었는데 민법상 타이틀이 부동산 개념이에요.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로 구성된다. 이렇게 해서 올해는 옳은 지문을 하나 나왔었고요. 옛날 지문 중에 보면은 이 준부동산은 경제적 개념에 해당한다라고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협의든 광의든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전부 다 무슨 측면? 법률적인 측면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 잘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경제적 개념에 대한 논리가 이제 있어요. 거기에 단어만 보시면 돼. 내용적으로는 풀어 써서 내지는 않더라고요. 부동산 개념에 국한시켰을 때 그렇습니다. 거기 단어가 이제 자산으로서, 자본으로서, 상품, 그리고 생산 요소, 전부 다 경제 용어죠. 그리고 소비재, 이게 다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하면 뭐라고요? 경제적 개념이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기술적 개념은 물리적 기준이 거의 4가지가 돼 있어요.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이 아마 부동산 개념 중에는 체계도인 복합 개념 부동산 이 논리가 제일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 4년 전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은 타이틀이 부동산 개념이랑 항상 똑같고요. 부동산 개념 중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봤어. 그럼 이제 5가지 중에 4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산, 자본, 상품, 생산 요소가 있었고 보기 중에 하나가 환경인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경제적 개념 물어보면서 기술적 개념 하나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작년에는 안 나왔어. 28회 때 안 나왔으니까 27회 때는 어떤 게 나왔었냐면은 다음 중 부동산 개념에 대한 설명이 좀 틀린 걸 물어봤어요. 틀린 걸 물었는데 보기 5번인가 4번인가에 보면은 기술적 개념에는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기술적 개념에는 자연, 공간. 해당되죠. 자연, 공간, 자산, 상품 등이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출제해서. 그래서 기술적 개념에 대한 내용을 집어넣고 다른 거, 경제적 개념 내용을 집어넣으면서 이게 OX 형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머릿속에 엄청 중요한 거니까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은 3대 측면, 법, 경기. 그리고 옛날에 2대 측면 논할 때 그 표가 있듯이 법하고 경제를 무형적 측면으로 접근하고 기술을 유형적 측면으로 접근한다라는 측면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이건 근데 사실상 크게 중요하지 않고 참고만 하시되 법, 경기, 법은 협의, 광의, 협의, 민법, 땅, 정착물, 광의 여기에다가 준부동산 포함. 그리고 경제는 5개, 경제 용어죠. 기술은 4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그 목차를 부동산 개념 만들다 보니까 협의든 광의든 이제 토지는 당연히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독특한 게 정착물이 있죠. 그리고 이제 준부동산이 있어요. 얘네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문제가 출제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29회 때 여기서 정답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지금 정착물이 뭘까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착물은 민법상 정착물이에요. 그럼 민법상 정착물 하면 뭘로 본다? 당연히 부동산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민법상 정착물이 아닌 것은 뭐겠어요? 그건 동산이 되는 거야. 이게 동산. 어차피 물건은 부동산 아니면 동산 둘 중에 하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민법상 정착물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내는 겁니다. 여기 목차가 3가지가 있는데 2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번째 내용은 여기 약간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그거는 기본서 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보도록 하고 거기 정착물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정착물에 대한 개념은 민법 시간에 다루는 정의가 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연습하시면 되되 다만 이제 정착물이 뭘까라고 할 때 토지 정착물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시다면 토지가 있고 거기에 많은 물건이 부착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법상 정착물이 되려면은 토지에 부착이 돼 있어야 돼. 이 부착된 상태에서 쉽게 이동할 수 없게 된 물건. 그러니까 분리해서는 안 되는 물건, 분리할 수 없게 된 물건을 우리가 민법상 부동산으로 보는 정착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지로부터 분리가 돼버린 것은 그 동산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 참고하시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것이 아니라 정착물을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정답이 나왔고 현실적으로도 복합 개념 부동산 요 체계도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요 부분이야.
거기 보면 되게 중요한 문구가 또 번호 2번에 토지 정착물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이제 줄을 친 것이 있어요. 한 줄을 쭉 된 게 있어요. 정착물 중에는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 요거 하나와 또 하나는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 정착물이다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와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 이거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 요거 하나. 또 하나는 토지와 독립성이 인정이 안 되는 정착물. 이렇게 구분이 돼요.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 그 문구 꼭 보셔야 돼. 그러면은 올해는요 29회 때는 그 방금 전에 토지 정착물 바로 밑에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 요것만 알아도 한 문제 맞췄어. 왜? 올해 부동산 학기론 29회 때 부동산 개념에 보면은 보기 5번인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착물에는 토지 정착물에는 토지와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문구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시고 가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류가 두 가지 있는 거를 아느냐를 여쭤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보통 할 때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을 이제 독립 정착물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토지와 별개 부동산이야. 요거는 토지에 종속됐다는 거야. 종속 정착물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종속됐다는 건 그걸 뭘로 본다는 거냐면 토지로 본다는 거야. 토지의 일부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착물을 읽어보면은 토지 정착물에는 뭐가 있다? 토지와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 그거 하나와 인정이 안 돼서 토지의 일부에 해당되는 것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은 그럼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은 뭐가 있고 독립성이 인정이 안 되는 정착물은 뭐가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근데 때마침 보니까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이 인정이 안 되는 종속 정착물보다 얘가 종류가 적어. 그리고 이제 종류를 나열할 때 학설의 견해가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의 통솔적인 견해로 인정되는 것만 국가고시에 출제하더라고요. 근데 때마침 독립성이 인정되는 거 꼭 기억하실 거 4개가 있더라고요. 4개. 대표적으로 보면은 건물이 있어. 우리나라는 건물은 토지와 법적으로 독립된 부동산으로 당연히 인정이 돼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은 둘 다 대장이 있고요. 둘 다 등기 등본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 그렇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 민법 시간에 임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실 거야.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죠. 보존 등기. 우리가 등기라는 것은 그것도 민법 공시법 공부하시는데 얘는 공시 방법이라 그럽니다. 공시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알린다는 뜻이야. 그 대외적으로 어떤 권리관계를 알린다. 이걸 공시라 그러고 이 공시하는 방법 또는 공시 수단으로 우리나라는 토지 건물에게 뭘 쓴다? 등기로 합니다. 등기를 공시해. 근데 이제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무 중에 등기된 임목이 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20개 집단인데 요거를 우리가 또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을 해요. 세 번째는 거기 적혀져 있어요. 명인 방법이라고 있어요. 이 명인 방법은 관수법상 공시 방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에 보면 이름표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름표 붙어 있으면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이름 명인 있죠. 그 사람이 그 나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명인 방법을 갖춘 나무, 수목. 이것도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농작물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이런 정착물 중에서 이 4가지는 특히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 물건으로 취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토지가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래서 그건 토지가 양도가 된 거예요. 그 토지만 양도된 것이지 거기에 부착된 이런 물건이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양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얘네들은 별거의 부동산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 4가지가 있고요. 그러면 오지선다를 낼 때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럼 4개 있고 하나가 종속 정착물인 토지 일부에 해당되는 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 중개사 시험에는 국어가 나왔었죠. 그리고 감정평가 시험에는 담장이 나왔었죠. 국어는 이것도 이제 공시법을 공부하시는데 이거를 도랑을 말한다. 도랑. 그리고 담장 이거 위에 우물, 뭐 축대, 뭐 도로 포장, 뭐 울타리, 뭐 다 붙이기 나름이야. 그리고 이제 뭐 자연 가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
독립성이 인정되는 거하고 인정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에는 요 네 가지가 있고 얘네들은 토지와 별개의 거래에 객체가 되는 물건으로 취급한다라는 거죠. 제가 안 해드려도 민법에 다 다루실 건데 학개론에 출제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 개념을 할 때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게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등이 요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책에 밑에 정착물이냐 아니냐 구분 기준인데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어요. 이게 기본서에 이제 큰 틀 안에서 아마 구분되는 게 있고 그걸 가지고 제가 보충할 건 보충하고 이제 생략할 건 생략하면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요걸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은 준부동산이라고 돼 있네요. 광해부동산에 여기 쭉 돼 있잖아요. 이게 시험 형식이 많이 내진 않는데 어떻든 이제 준부동산에 대한 논리를 잡으셔야 돼요. 준부동산 또는 이제 의제부동산 또는 간주부동산이라고 하는데 대다수는 준부동산으로 출제한다. 그럼 준부동산에 대해서 그 읽으시다 보면은 개념 정의할 때 키워드가 있어요. 그리고 키워드 위주로 개념을 설명하고 이제 시험 형식은 이제 독특한 게 있더라고요. 먼저 개념을 한번 볼게요. 개념은 이제 실제로 이게 길게 쓰지 않는데 제가 그 적어드린 것처럼 한번 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준부동산의 개념이 되려면 먼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야 돼.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개념할 때는 요거는 안 내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요거를 안다고 가정하고 하는 거니까. 왜냐면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하고 정착물까지만이잖아. 그런데 준부동산이 들어갔다는 것은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니지만 물건의 성격상 그대로 적혀지는 거 해볼게요. 물건의 성격상 특별한 관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물권 변동을 요거는 이제 민법의 단어가 쓰는 전문적인 용어니까 물권 변동을 등기 이 나왔네요.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이제 결정적인 요구와 관계된 키워드가 나옵니다. 등기가 뭐라 그랬어요? 공시수단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공시 방법. 그래서 준부동산 개념을 할 때 요거 꼭 나와야 됩니다. 공시 방법을 갖춘 특정한 물건 등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쓰는데 보통 시험 문제 낼 때는 그냥 준부동산이란 물권 변동을 등기든 등록이라는 공시물 갖출 필요성인 특정한 물건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꼭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할 때 거기 종류가 나열이 돼 있어요. 종류 보면은 이제 특정한 동산이 있네. 동산이에요, 동산. 동산 중에 자동차, 그리고 건설기계, 그리고 선박은 20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항공기. 이런 식으로 이제 동산을 나열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재단이 있어요. 동산과 부동산 결합체인 재단. 재단에는 이제 광업재단하고 시험 문제에 나온 거 2개만 나왔는데 공장재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가 이제 더 있어요. 뭐 임목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권리도 있어요. 광업권, 어업권 같은. 근데 요 정도만 아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개념할 때는 요것만 내. 근데 시험 형식으로 이제 낼 때 이런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2가지 스타일을 말씀드려 볼게요. 옛날에 이제 좀 오래됐는데 오래된가 10년 전에 문제 보면은 18회 때 부동산 개념 문제를 설명하면서 다음 중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번 자산, 2번 자본, 3번 상품, 4번 생산 요소 해놓고 5번에다가 공장재단 이렇게 집어넣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공장재단을 집어넣은 이유가 경제적 개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공장재단은 무슨 측면이다? 얘는 준부동산이잖아요. 준부동산은 광해부동산이었었어요. 광해부동산은 어떤 측면? 법률적 측면이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좀 더 오래된 문제 중에 보면은 광업재단은 경제적 개념에 해당한다 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계속 문제는 반복이 되는 거야. 근데 광업재단은 경제적 개념이 아니잖아요. 광업재단은 이것도 준부동산에 해당되는 전부 다 법률적 개념에 해당돼요.
똑같은 의미로 부동산이 만약에 타이틀이 부동산 개념에 대한 설명인데 보기 중에 자동차, 동산 중에 자동차를 해볼까요? 자동차도 경제적 개념에 해당한다. 그럼 틀리게 되는 거야. 중부동산에 대하고 나열된 것을 전부 다 법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왜 얘네들은 동산인데 왜 부동산처럼 취급한다 그래서 준자 붙였을까라는 겁니다. 이것도 민법적인 지식이 좀 필요해요. 우리 민법상에서는 다시 한번 약간만 말씀드려 볼게. 물건이 있다 그랬죠? 물건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뭐하고 뭐? 부동산하고 동산만 있다 그랬어요. 근데 물건 중에 물건이 무주물이야. 무주물이라는 것은 뭘까? 주인이 없는 물건이거든요. 근데 주인이 없는 이 물건이 부동산이야. 소유자가 없어. 이거 누구 거냐면 국가 거야. 국가의 귀속이 되게 돼 있어요. 민법이 그렇게 돼 있어. 국가 귀속된다. 근데 주인이 없는 물건이 동산이야. 길거리에 뭐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그걸로 이제 먼저 주순 사람이, 그럼 동산은 누구 거냐? 먼저 주순 사람이 주인이 돼요. 먼저 주순 사람 선점자라 그래요. 동산 중에 이제 현금, 이런 돈 같은 거, 이런 특별한 경우 있지만은 그냥 일반 동산 같은 것은 떨어져 있다. 그 주순 사람이 주인이다라는 거죠. 먼저 점유한 사람이라 그런다, 이게. 그래서 선점자가 이 주인이 없는 물건의 주인이다. 근데 자동차 동산이라 그랬어요. 자동차를 만약에 선점의 대상이 되는 동산으로 놔두잖아요. 그럼 사회 경제 질서가 굉장히 혼란해질 거야. 현실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선점 대상되는 동산으로 자동차를 놔두면은 자동차 운전석을 못 비울 겁니다. 운전석 비웠는데 누가 거기 앉아 있다. 그러면 그 자동차는 그 사람 겁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 이걸 점유자라 그래요. 그런데 자동차라는 것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동차라는 것이 물론 성격상 재산적 가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동산들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토지가 보시면은 토지 위에 누가 서 있어. 갑돌이가 서 있어. 그럼 토지에 서 있는 그 사람이 그 땅 주인일까? 아니에요. 어떤 건물도 마찬가지야. 건물에 누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건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건물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토지하고 건물같이 이런 부동산들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쵸? 공적 장부인 등기부 있죠?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그 물건의 소유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도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을 주인으로 본다는 것은 굉장히 성격상 곤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 자동차의 주인으로 보기가 좀 힘드니까 그럼 어떻게 관리할까? 그래서 공적 장부로 관리하자. 그 자동차 등록 원부에 의해서 자동차 등록 증상의 명의인 있죠? 그 사람이 자동차 주인이라고 하자. 그래서 공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보면은 성격은 특별한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특정한 물건이죠. 그래서 물권별 등기 등록이라는 공식. 그래서 이게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이해만 하시되 더 중요한 것은 얘네들이 이제 준부동산에 대한 종류를 나열해 놓고 이게 이제 어느 측면의 부동산입니까? 그럼 무조건 다 뭐라고요? 다 법적인 측면으로 이제 이해해 주셔야 돼요. 결국 드물게 나오지만은 이 준부동산 논리가 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개념으로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의미가 있고요. 이게 세 번째 내용이야. 첫 번째 복합 개념 부동산, 두 번째 이제 정착물에 대한 구분, 세 번째 준부동산의 개념과 종류 이렇게 하시면 돼. 네 번째가 나오는 게 거기에 4번에 보면 복합 부동산이라고 돼 있어요. 그거 좀 지울까요? 여기 죄송합니다. 이거 지우도록 하겠어요. 요거는 이제 85년도, 그러니까 우리 시험의 역사가 85년도부터 1회 때 시작했거든요. 복합 부동산이라는 논리가 나오네. 요거를 그 당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복합이라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복합 부동산. 그런데 이 복합 부동산하고 뭐랑 헷갈리게 하는 거다? 저 복합 개념의 부동산하고 헷갈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복합 개념 부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학적인 부동산 개념정이에요. 근데 복합 부동산은 얘는 그냥 부동산하고 부동산이 합쳐진 형태의 부동산을 우리가 복합 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들은 각각 독립된 거래 객체가 되잖아. 그럼 대표적인 부동산 하면 뭐가 딱 떠올라요? 그죠? 토지가 떠오르지. 독립된 거래 대상이 되는 토지. 그 토지만 독립된 거래 대상이 되는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죠? 토지 이외에 모두 있었어요. 정착물 중에 독립성 인정된 정착물 얘네들이 있잖아. 그렇죠? 그 대표적으로 이제 건물을 많이 시험 문제 내더라고요. 그럼 독립된 거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물 등이 얘네들이 결합된 상태야.
결합된 상태에서, 그럼 결합이란 말은 이게 키워드인데 함께라는 뜻이죠. 함께. 토지 건물 따로따로 하는 건 함께. 결합된 상태에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될 때, 활동의 대상이 될 때, 이때 부동산 활동하면은 대표적으로 아마 이제 거래 활동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파트 거래하실 때 토지 따로 거래하시고 건물 따로 거래하지 않으시잖아. 토지 건물을 한꺼번에 거래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죠. 그 관행적인 측면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토지 건물 따로따로 거래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거래가 되네. 그래서 이거를 따로 한꺼번에 거래되는 부동산, 개별 부동산이 합쳐졌네. 그래서 이거를 복합 부동산이란 말을 쓰자라는 용어를 만든 겁니다. 활동상의 개념. 그래서 각각 독립된 거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물 등이 결합된 상태에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될 때 이 일을 뭐라 한다?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죠. 요 가로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 요걸 채우면 되는 거야. 그 옳은 질문들은 이걸 뭐라 그런다?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하면 이게 5가 되는 겁니다. 근데 틀리게 할 때 여기다 뭘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출제한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복합 건물이라고 한다. 또 이렇게도 낼 수도 있어요. 이것도 틀리게 되는 거지. 복합 부동산하고 복합 건물은 또 달라요. 복합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을 한꺼번에 취급하는 건데 복합 건물은 건물만 따지는 거야. 건물. 토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죠. 건물인데 건물이 2가지 이상의 용도로 구성되죠. 그래서 보통 쓰는 용어도 주상 복합 건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토지 독립된 부동산, 건물 독립된 얘네들이 한꺼번에 거래 활동 될 때 복합 부동산을 한다. 이런 주제죠. 요것만 출제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개념이 이렇게 4가지 단어에 대한 해석 문제로 출제하고 그 이상은 안 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복합 개념 부동산 요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정착물을 구분하는 거. 2개가 있으니까 2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제 서포트로 이제 준부동산에 대한 논리가 법적인 개념이라는 거 알아두셔라. 공시 방법이란 키워드하고, 그리고 복합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복합 개념, 중요한 복합 개념 부동산하고 헷갈리게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이게 이제 요 정도만 아셔도 아까 미세한 부분은 언급을 안 해드렸지만은 결국 이제 30회 때 한 문제 맞히시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계속 낸 거 또 내고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사고력을 좀 더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민법상 부동산, 협의 부동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민법을 잘 공부하시면은 훨씬 더 문제 푸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거야.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은 민법을 전력 투구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하기 싫으셔도 자연스럽게 마치시는 주제다라고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논리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이제 토지를 제외했잖아요. 이 토지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 부동산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토지라는 이 고유명사가 인간들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명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토지의 용어라고 해가지고 적어드린 3번째 주제에서 언급해드리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이제 프린트에 보시면은 그 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5페이지에 토지 용어가 여러 가지 토지 용어를 쭉 집어넣네요. 그래서 어떤 토지 용어가 주로 강조되고 그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개념 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거 복합 개념 부동산. 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